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 설명드렸던 것 중에 틀렸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살펴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P는 이제 300으로 놓고 계산했는데 왜 100 나누기 루트 3이 됐냐? 요거는 이제 오타 같습니다. 왜냐면 이 루트 3이 이제 밑에다 루트 3 곱하고 위에다 루트 3 곱하다 보니까 밑에는 루트 3이 없어졌고 위에는 루트 3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것도 나누기가 아니라 300 곱하기 루트 3이거든요. 그러면은. 예? 300 나누기, 그러니까 루트 3이 위로 올라가니까 300 나누기 루트 3이 되고, 여기도, 그러면은 300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이 여기 곱해지니까. 예. 그래서 요 두 개 숫자가 300으로 바뀌어지면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타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되니까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던 부분이 아까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것도 100루트 3이 아니라 300 나누기 3이야. 300 나누면은 300 루트 3이 아니고. 예. 저랑가 53 i에다가 다 곱하기 때문에 i를 그대로 왜 가지고 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300 나누기 3이에요. 그대로는 300 나누기 루트 3. 네. 예, 그렇죠. 네. 그거는 300 나누기 루트 3으로 다 같이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사항에 하나 나왔던 부분이 이거였는데, 아까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은 C 부분을 계산상의 편의이기 때문에 그냥 3C로 해가지고 계산했는데,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는 C는 해가지고 776.3 나누기 3으로 해가지고 얘가 나오게 되면 258.76 8.76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원하는 것들은 각 상간의 정정 용량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림 그려주실 때도 마찬가지 C로 그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안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드렸던 자료 중에 보시면은 콘덴서에 역류 계산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부분이었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고요. P하고 Q를 구하라. 요게 보셨던 역류 계산 방법 일반적인 부분이고, 요게 아까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 아까 보셨던 역률 조건으로 대한 이익 종류, 소남 요설 해가지고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을 그림을 가지고 전압 강화 경감, 이제 이번 장에 이제 전압 강화 경감 부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80, 60일 때 60, 40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걸 다 더하면 100이 나오고 요걸 다 더하면은 뭐 아까 그 얼마가 나와서 필요한 부분이 50 정도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계산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그 문제의 유형들도 콘덴서에 대한 유형 문제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률 개선으로 인한 장점 중에 하나인 그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전압 강화 경감 부분을 보시게 될 텐데요. 얘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델타 V는 I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를 그냥 탄젠스 세타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수식들이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고, 그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들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좀 그림을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델타 V는 IR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X 사인 세타 1인데요. 이 PR, ER 부분이 나온 부분들이 여기서 IR 코사인 세타에서 R을 제외한 I 코사인 세타 부분을 이제 변동을 한 겁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요게 여기 있는 I가 되는데 이 V를 위아래에다 다 곱한 겁니다. 밑에도 여기는 2R로 돼 있는데 위에 V를 곱해주고 밑에 V를 곱해준 다음에 I 코사인 세타니까 요게 P로 해가지고 앞으로 빠진 거고요. R만 남은 거고 요 밑에 V는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거든요. 코사인이 앞에 가서 이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젠트 세타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이게 그 계통공학 쪽에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수전단의 부하와 병렬로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류를 코사인 세타로 계산한 후에 전압을 이와 같이 똑같이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식에서 이런 식과 이런 식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압강을 계산할 때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계산식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 전에 이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부분을 수식을 이제 전압강화 경감 쪽에서는 이와 같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역률 개선 전에 전압강화를 계산하는 수식이고 이거는 역률 개선 후에 전압강화를 계산하는 수식이다 보니까 그 사이의 전압강화 부분은 요 두 개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빼주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 날아가겠죠. 이 부분도 다 날아가겠죠. 나머지 x 탄젠트 세타하고 x 탄젠트 세타 2 부분을 그래서 2r분의 x pr에 x는 똑같으니까 탄젠트 세타 1과 탄젠트 세타 2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부하가 있는데 여기 콘덴서를 공급을 해서 역류를 계산하게 되면 전압강화가 경감이 되더라. 아까 나왔던 부분들이 여기서 역류를 주어져 가지고 뭐가 경감이 됐었죠? 전압강화도 경감이 됐지만 전력 손실도 경감이 됐죠. 그런 것들을 앞에서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제 다시 보는 겁니다. 보다 보니까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 뒤에 보시면 수식들이 아까는 코사인은 나왔다, 사인이 나왔다 하는데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로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압강화 경감 쪽에서는 탄젠트 세타로 해서 계산하는 게 편하구나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이제 간략화 시키면은 이와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 2R분의 델타 E 마이너스 델타 E 다시. 이건 전압 강화 부분이 임피던스 전압 강화하고 똑같죠. 전체적인 전압에서 여기에서의 전압 부분과 여기서 전압 부분을 뺀 게 전압 강화다. 이렇게 그냥 해놓고 100을 넣어놓은 것들은 율로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걸 다 계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RC분의 QC. 왜냐면 Q는 P 탄젠트 세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Q는 P 탄젠트 세타고, 이제 2R분의 X 부분은 나중에 이와 같이 간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나중에 보시면은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2차 측의 역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변압기 용량이 얼마일 때, 여기 콘덴서를 얼마를 투입을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전압 강화를 경감을 시켜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락 용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 부분을 변압기를. 여기에 콘덴서를 얼마를 넣었을 때 아까 보시면은 뭐였죠? 부하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콘덴서를 얼마를 투입하니까 전압 강화 경감이 됐더라. 이 얘기나 똑같은 거죠. 결국은 이 지점에서 이만큼을 투입을 하게 되면 전압 강화가 얼마가 경감이 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2차 측에서 변압기 용량 또는 단락 용량이 얼마였을 때 그때 콘덴서를 얼마를 투입해주면 전압 강화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보상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콘덴서 설치엔 전압 상승은 콘덴서 용량과 단락 용량의 비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요게 그 수식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모선의 단락 용량이 3000kV이다. 3000kV라는 게 아까 변압기 용량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보셔도 되는데, 3만 kV에 1500kV를 콘덴서를 투입하게 되면 전압 강화 경감률은 이거분의 이겁니다. 3만 분의 1500 곱하기 100은 5%. 그래서 계산하기 아주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10점짜리로 문제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3번 정도가. 그래서 최근에 한 5년 정도 전에도 한번 나왔었으니까 나중에 10점짜리로 1교시 때 이런 부분들이 뭐 단락 용량이 얼마고 뭐 콘덴서 용량이 얼마 했을 때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된다는 걸 보여줘라. 수식으로는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유추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수식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그림을 잠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10점짜리에 어느 정도 배점을 받지 답안만 딸랑 알아가지고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답은 맞지만은 점수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뭐 4점, 5점 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7점, 8점을 맞기 위해서는 그림과 수식을 넣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수식이 어렵지가 않다. 전압 강화 보상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Q값을 넣었을 때 이 지점에 Q값을 얼마를 공급을 해주면은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될 거라는 걸 이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제도는 고객의 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 1%에 대해서 기본요금의 1%씩을 추가하고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95%까지 1%에 대해서 감액을 해주겠다. 기본요금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뭐냐 9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95%까지는 1%씩 이게 90이면은 95%까지 1%씩 85%까지 1%씩 이렇게 페널티를 매기거나 아니면은 이득을 주거나 했는데 이 기준들이 1%가 아니라 전부 다 0.5%로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0.5%로. 이게 바뀌었다라는 게 최근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여기를 넘어가는 90%부터 60%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매기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도 진상인 부분도 페널티를 매기게끔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와 같이 자료로 보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부분이 1%당 1%였는데 그게 1%당 0.5%로 변경이 됐다. 할증률이. 그리고 기존에는 1개월에 대한 것들을 30분 단위의 1개월로 지금 저기를 했고 그 다음 추가되는 부분이 0.5%, 0.5%인데 60%의 미달시, 90%의 초과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 아깝게 90%가 아니라 95%네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들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많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기본요금 곱하기 계산해서 월로 하다 보니까 킬로와트 아워로 계산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 200시간 아워로 넣고 계산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 뒤에 수식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오타는 없었던 걸로 되는데 선로 손실은 이제 3i 자승 r로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뭐 용량에 따라서 10의 3승이 요게 이제 10의 3승이 소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하시면은 수식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콘덴서 설치 장소의 선정, 설치 장소의 선정에서 그때 설명드렸던 게 A에 설치하는 부분, B에 설치하는 부분, C에 설치하는 부분, D에 설치하는 부분, E에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했었죠. 고압 모선에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 중간에 분기선에 설치하는 부분, 말단에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면은 수전 역률을 개선할 수가 있고 그때 필요한 소요 콘덴서 용량은 분산 설치할수록 이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 용량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커진다는 얘기죠. 말단에 설치할수록 효과는 커지고 고압 모선에 설치할수록 효과는 줄어들지만 용량은 줄어들더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설비 여력이라든가 말단에 설치할수록 커지고 전압 강화 같은 것도 말단에 설치할수록 전압 강화 경감 효과도 커지더라. 이런 내용들을 세 가지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변전소에 일괄 설치하는 부분하고 말단에 일괄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용금 경감 효과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용량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최소, 최대, 소대, 소대 해가지고 변전소에 일괄 설치하는 것들이 콘덴서의 용량도 작지만 효과도 작더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말단에 설치하게 되면 콘덴서 용량도 커지고 효과들도 커지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점검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전동기가 켜질 때마다 바로 또 켜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초기에 투자비들도 많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설치 장소를 비교적 대용량의 부하에는 직결하고 소용량의 부하의 집합 장소에는 묶어서 일괄 설치를 한다.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할 때도 보시면 용량들이 300이나 500 케이블을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개 뱅크로 적절하게 나눠져서 설계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나머지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던 부분으로 계산하는데 코사인 자승 세타 제로, 세타 부분에서 세타 제로하고 세타 부분이 나눠졌다는 얘기고요. 이게 개선 전, 이게 개선 후라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부분은 개선 전이 나오고요. 뒷부분은 개선 후가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P 탄젠트 세타에서 코사인 자승 세타 부분이 개선 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선 전에 대한 부분이 경부하시 0.8이 될 테고, 요거는 나중에 경부하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간 계산 이런 부분들은 역률 계산 부분은 아까처럼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손실, 전력 손실에서 중요한 게 아까 송배전 손실하고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책이 어떻게 되는지. 전력계통에서 전력 손실은 대체로 송전 거리 및 송전 용량에 영향을 주는 전원의 입지, 송배전 전압, 역률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배전 변압기 쪽에서 손실이 많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저압 쪽에서. 그래서 배전 변압기 쪽에 2차 측에 보시면 콘덴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가에 보시면은 용량의 건축전기에서는 500kV 미만에 대해서는 5% 정도, 그리고 500에서 2000kV에는 4% 정도, 2000kV 이상에서는 3% 정도의 그 콘덴서를 통해서 역률 개선 또는 손실을 목적으로 손실 경감을 목적으로 콘덴서를 단다라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송배전 손실의 감소 요인들이 뭐가 있냐. 보시면은 66kV에서 이 전압을 승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손실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손실은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66kV 송전선 같은 게 전부 다 154kV로 격상이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4를 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X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 줄어들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절연체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바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전전압의 격상,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강심선으로 해가지고 바꿔줬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은 1장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장 부분에서도. 1장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 송전전압에서 어떻게 송전전압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송전전압에 대한 부분들이 왜 격상이 됐는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책, 이게 25점짜리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전력용 콘덴서 설치, 그 다음에 고압선로에 대한 대책, 저압선로에 대한 대책, 배전전압의 승합 해가지고 그 외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와 같이 적는 게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손실 경감책이 바로 2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에서는 이제 켈빈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 이제 켈빈의 법칙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를 설치하면은 선로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손실에 대한 경감 대책으로 해가지고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인 켈빈의 법칙을 해가지고 그림을 써주시면 되고,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면은 선로 손실은 부하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선로 손실이 줄어든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압선로에 대한 대책. 고압선로나 저압선로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를 경감해 줄 수 있게끔 이제 배전선로를 이제 바꿔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전선을 변경해 주는 부분. 아니면 변압기에 대한 효율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승합을 하기 위한 부분들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선로 쪽에서 대한 대책들은 뻔하다는 얘기죠. 선로에서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선로를 바꿔주는 겁니다. 아니면 저압선로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제 분기선들을 하는 부분들을 줄여주는 거죠. 분기선이 길게 나와 있으면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변압기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선로에 대한 대책은 급전점이 부하의 중심점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급전선의 변경, 증설, 선로의 분할하는 부분들, 결국은 급전선의 단축을 하는 부분이 고압선로에 대한 대책이고요. 저압 배전선로에 대한 대책 부분은 변압기의 배치와 용량을 적절하게 하는 부분. 왜냐면 길게 가는 부분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빼주는 거죠, 얘도. 그래서 길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든가, 손실이 많은 적철실명을 권철실명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계시는 아모퍼스, 코아 소재 변압기를 개발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압배 같은 경우는 부하들이 낮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압선로에 대한 대책은 선로 부분을 바꿔준다라고 대책을 써주시면 되고, 저압선로에 대한 대책은 변압기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유리하겠습니다. 배전전압에 대한 승합, 전압에 비례해가지고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압의 자승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력 손실이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자승에 대해서 틀려지는 게 보여지죠. 2 루트 3에 자승하게 되면 4가 되고 루트 3이 되니까 4, 4, 16에다가 3을 더하니까 48이 됐죠. 그래서 전압 강화의 부분이 손실이 자승에 비례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자승을 하게 되면 얘가 되거든요.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14-12 같은 것도 보시면요. 요 예제 문제 나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따서 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관연도 문제 보시면 3개까지 따서 쓴 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을 썼는데 여기에 3300V가 2km에서 50A를 쓰고 또 4km에서 50A를 썼습니다. 코사인 세타 80% 하게끔 돼 있는데 이때 콘덴서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 전류를 줄여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50A를. 그때 이 D하고 이 C 쪽의 전압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A 쪽에 대한 전압은 3300V였고 B의 부하 50 그리고 말단의 부하가 50인데 둘 다 역률이 80%였습니다. 근데 이 콘덴서를 넣었다라는 거는 여기 지금 무효전류를 줄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역률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하게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상전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진상전류 40A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50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부분이 AB 간의 전류를 계산했는데 또 AB 간의 전류를 또 계산했죠. 요거 여러분 교재에서는 BC로 바꿔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BC 간의 전류. 바뀌어 있나요? 교재는? 네. 옛날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 AB 간의 전류로 되어 있는데 요걸 BC 간의 전류로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전전압 승합. 승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전선로에서 승합이지만 1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765에 대한 승합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쓰실 때 여기에 대한 승합에 대한 효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765 때 그 내용들을 갖다 써주시면 되는데요. 승합의 효과, 공급 용량이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110에서 220을 바꿔줬던 부분들도 바로 이런 효과 부분 때문에 바꿔줬다는 얘기죠. 지금 110을 쓰는 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들 이제 도란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압기를 써가지고 다시 돌려서 맞춰주셔야죠. 전력 손실이 감소된다. 얼마만큼? 전압의 자승에 비례해서. 그래서 전압에 110에서 220V를 승합을 하게 되면
2의 자생이니까 4분의 1만큼 손실이 줄어든다. 결국은 25%로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도 써주시면 되고, 전압 강화율도 경감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지중 배전 방식이 채택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그 케이블 굵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케이블 굵기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중으로 하더라도 그런 공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압 배전성 연장의 감소. 왜냐면 전압이 좀 더 세다 보니까 더 멀리까지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넓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뭐 중간 미만의 뭐 변압기를 또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 없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2,900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km 정도까지 씁니다. 물론 더 쓸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쓰고 있다는 얘기죠. 저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킬로미터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사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용량의 전기기기 사용이 용이하다. 왜냐면 전압이 높다 보니까 380V의 전압을 쓰다 보니까 용량들이 좀 더 클 수가 있다. 왜냐면 P는 루트 3 VI에서 110V에서 380V로 그런 부분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P 값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승합의 추진 현황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들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유전 차단기가 한번 옛날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전기안전기술사에서도 시험에 나와 있는데 유전 차단기에 보면 허용 인체 통과 전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전이 됐을 때 여러분 몸을 통과할 수 있는 전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한계선 부분, 여기는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이 정도는 사람이 통과해서는 이제 위험한 부분을 이제 안전전류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한 것,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쪽은 사람이 위험한 전류입니다. 이쪽은 안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계정기 그림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렸었죠. 반환실험. 이쪽에 뭔가 소선이 되는 부분이 이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끊어지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이상의 전류 부분이 축적이 되면은 사람의 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 끊어지는 부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끊어졌는데 30mA에서 몇 초, 0.03초에 끊어지기 위해서 ELB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인체 안전 한계선, B부분이 안전 한계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실세동전륜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ELB는 정격 감도전류가 있습니다. 정격 감도전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mA에 0.03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류하고 시간을 곱하면 30mA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요 부분이 나오겠죠. 그걸 축적되는 부분에 의해서 0.03초라는 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갖다 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용도가 200mA짜리도 있고요. 500mA짜리도 있고, 감도 전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틀려진다는 얘기고, 그때마다 통과 시간도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수용가의 말단에는 인체가 직접적으로 접시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낮은 30mA에 0.03초로 되어 있고요. 얘 전격 부동작 전류는 몇 mA일까요? 부동작 전류. 감도 전류는 30mA인데, 부동작 전류는 15mA입니다. 이건 뭐냐면, 워낙 작다 보니까, 30mA는 아주 작은 전류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차율을 정의하기 위해서 부동작 전류를 15mA를 넣은 겁니다. 요 미만에서는 절대 동작하면 안 되고, 요 15mA 이상에서는 동작해도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차율이 5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30mA가 아닌 인체가 접촉할 수 있는 욕실이라든가 이런 쪽은 15mA짜리 정격 감도전류를 15mA에 0.03초로 설계를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정격 부동작 전류는 7.5mA가 되겠죠. 부동작 전류는 오차율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30mA의 0.03초 누전 차단기 안정성.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이 부분이 위험 한계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위험 한계선까지 가기 전에 먼저 30mA의 0.03초짜리 누전 차단기를 쓰는데, 왜 이걸 쓰는지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체가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 예를 들어 인체 저항을 500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인체가 젖지 않았을 때는 한 2000옴 정도를 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인체 저항을 500옴 젖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220V에 완전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440mA가 흐릅니다. 근데 우리는 30mA에 0.03초라고 되어 있죠. 근데 누전 차단기의 통과 전류는 440mA가 0.303만큼에 떨어지게 되면 13.2mA로 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럼 여기는 안전 전류가 30mA 미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13.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안전하다는 거죠. 이 안전 한계선이 30mA라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30mA 30mA에 1초가 흘렀을 때, 근데 우리는 아까처럼 ELB가 여기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과하는 부분 떨어지는 시간은 0.03초에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30mA. 근데 순간적으로 500옴이 됐을 때는 440mA가 우리 몸에 순간적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흐르더라도 얘가 동작할 수 있는 시간은 0.03초니까 그때 부분이 물론 이제 더 많은 전류가 흘러지면 위험하겠죠. 근데 그 더 많은 전류는 흘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인체가 접촉할 수 있는 전이하고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0.03초라는 부분을 주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30mA 1초로 해가지고 30mA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30mA, 50mA, 100mA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심실 세동 전류가 뭐 100mA 정도 되고, 뭐 50mA는 안전 전류가 되고, 뭐 30mA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기 안전 쪽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에너지 부분이 이렇게 있었을 때 30mA, 50mA, 100mA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30mA를 기준해가지고 B라는 곡선을 그렸다는 얘기고요. 이 A라는 곡선은 50mA 정도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A라는 곡선. 그 위에 또 어떤 부분이 또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그림을 안 그린 겁니다. 왜? 그 정도 되게 되면 벌써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A라는 B, 요 정도 구간까지만 보고 100mA 정도가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뭐더라? 그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데 심장 충격기가 해가지고 그걸 태운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심장마비가 온다는 거죠. 왜? 큰 전류를 갑자기 흘려버리니까 심장이 꺼져버린다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들 심장마비가 오거나 심장이 안 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심장을 압박합니다. 뭐라 그러지? 신부 압박 거상법이었나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1분에 한 뭐 60번 정도 이렇게 계속 해주다가 나중에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압박을 하는데 병원에 가면은 그 젤 같은 걸 바르죠? 양쪽에 충격기에다 그러면 100mA, 뭐 200mA, 300mA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왜? 그 정도 충격으로도 심실세동전류, 심장에는 약간의 미세전류가 흘러갑니다. 그 부분을 멈췄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전류를 흘려가지고 얘가 충격에서 심장을 뛰게끔 만드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올려서 해주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한계값은 30mA의 초단위다. 근데 우리는 30mA에 0.03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락전류가 어떻게 지락전류를 검출하느냐?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락전류 검출은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을 보는 겁니다. ZCT를 달아놓고요. 여기 들어온 전류가 있고 나가는 전류가 있겠죠. 부하를 쓰면. 근데 여기 지락이 나게 되면 한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갈 때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작겠죠. 그럼 들어온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의 합이 틀려지겠죠. 그럼 틀려지면은 그거를 동작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무전차단기 기능, 동작 원리. 기능은 여기처럼 정상시에는 5A 들어오고 5A가 나갔는데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이제 거꾸로 나가는 건 5A라고 썼는데 이쪽 지락이 나서
1A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6A가 더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결국은 들어오고 나간 전류의 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0.03, 그러니까 30mA, 0.03A거든요. 30mA도 0.03이고 0.03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0.03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입니다. 정상 상태의 선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지락 전류를 감지해서 전류를 차단한다. 기본 원리는 각상 도체를 일괄하여 한 상체심을 관통시키고 2차 웹의 주계표의 트릭회로에 접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트릭코일 여자에서 차단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30mA 500ohm 이하로 정하고 있다. 접수장값은. 배전선로에 대한 보호, 선로의 사고, 단락, 지락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내용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로가 사고 나는 부분이 있고 변압기가 사고 나는 부분이 있고 기타 기기가 사고 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통신선에 유도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키워드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배전선로의 사고에 대해서 보호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RSF, RSL을 설명드렸죠.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 더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사고가 어떻게 되고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정도를 가지고 정리를 해준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없고요. 배전선로의 보호에서도 아까처럼 이제 보호장치들이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고압선로에서 보호장치는 어떻게 되고 저압선로에 대한 보호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고압 배전선은 계전기가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상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라인 퓨즈 달려있죠.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인 퓨즈가 달려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압 같은 경우는 주상변압기를 2차 측을 경련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에 라인 퓨즈가 동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옆에 캐스케이딩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강 퓨즈가 동작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고압 배전선로는 단락보호 같은 경우는 과전류 계전기를 이용해서 보호를 한다. 지락보호 같은 경우는 지락과전류 계전기를 가지고 동작을 한다. 근데 이제 지락보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자동 부분 개폐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주상변압기는 그냥 퓨즈입니다. 그래서 컷아웃 스위치, COS 이런 걸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COS하고 파워퓨즈하고 차이점은 빨간색 밑에 있는 부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저압 배전선로에 대한 보호들은 거의 퓨즈들입니다. 간선에 대한. 여기 보시면 애자형 개폐기, 저압간선, 전선 퓨즈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접지공사 부분이 뒤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접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뒤에 가면 또 접지 내용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1종, 2종, 3종, 특3종이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300V 이하일 경우는 3종 접지고 300V 이상이 될 경우 13종 접지가 된다. 그래서 15옴, 그 다음에 5옴, 그 다음에 15옴, 그 다음에 100옴이죠. 15옴, 5옴, 100옴, 10옴이 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저압 컨트롤 시에 그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압 상승이. 고저압 컨트롤 시에. 요것들은 이제 그 예제 문제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그 연구반 교재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 그 문제로 만들어서 넣어놨던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고저압 컨트롤이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접속했을 때, 사람이 접속했을 때 그 부분을 계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응용이 됩니다. 뒤에 수식이 정확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뒤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혼촉이 되게 되면은 누설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 중성점 접지일 때는 또 누설전류가 저항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비접지이기 때문에 얘가 저항이 되더라도 누설전류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는 저항이 있고 여기 또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저항은 큰 저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얘는 혼촉이 되면 이쪽에 저항이 있고 이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
저항에 따라서 분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회로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돌아서 나오는 이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아주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접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흐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주 작다는 얘기인데 얘는 얘 저항이 있고 얘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하고 이 저항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류 부분이 분배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얘 저항값이 작으면 얘 저항값이 크겠죠. 그럼 이쪽에 이제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는 작은데 문제는 전류값이 크게 흘렀을 때는 여기 전압도 크게 걸린다는 얘기죠. 혼촉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이 뒷변에 보면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 C값에 의한 부분이죠.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은 변압기 2차 측에서 이 C값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틀려진다. 이 C값에 대한 내용들이 틀려진다는 얘기고요. 고압회로 같은 경우는 충전 전류가 작기 때문에 윈치에 위험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기접지 3단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수식이라는 얘기고요. 이 밑에 거는 3단 하선식에서 혼촉 시에 그 계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보시면은 3단 하선식에서 여러분들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런 수식으로 해가지고 Rn 플러스 R로 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쪽하고 Rn 있고 이쪽에 R이 있었을 때 그쪽에 흐르는 전류는 얘하고 얘 더한 다음에 이렇게 I 값이 흐르겠죠. 양쪽에 걸린 전압에 의해서. 그것들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게 요 수식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압선의 전압 상승을 방지하려면 중성점의 접지장을 크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쪽이 중성점의 저항이 크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저항이 커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류값이 줄어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전압 상승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얘가 커지면 얘가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압값에 비해서 이걸로 나눠지니까 전류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전류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전압값이 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고압선의 지락고장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중성점 저항을 작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중성점 저항을 크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틀려진다는 얘기죠. 고압축하고 저압축하고. 그래서 이게 이정 접지에서 150V 이하로 되게끔 일선 지락조를 사용해서 중성점의 접지장을 계산하고 있다. 바로 이게 이정 접지장이죠.